안녕하세요. 많고 많은 사연 중에 부족하지만 제가 겪었던 사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아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빠는 지방을 돌면서 건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몇 년간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밥 한 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아질 날만 생각하면서 서로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 꿈도 못 꾸고 연애조차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제 감정이 많이 메말라 버렸네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원망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니 이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예전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돈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좋아져 화상통화가 있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가족 모두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쉬는 날 엄마 얼굴 보러 한 번씩 간 적도 있고 지방은 너무 멀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끔 아빠 얼굴 보러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빠는 지방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꼭 연락하고 약속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가끔 급하게 일이 잡히는 경우에는 저 혼자 지방에서 있을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인데 투정은 부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저희 아빠 항상 틈날 때마다 전화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그런지 매일 걱정이 된다는 말만 하셨지만 저는 그저 일이 힘들 때면 투정 부리곤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뭐라고 다 받아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저희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지방에 내려가 아빠 얼굴 보러 갔습니다. 아빠, 이번에 우리 셋이 시간 맞춰서 여행은 못 가더라도 밥이라도 함께 먹게 계획해 볼까요? 그럴까? 아빠는 우리 딸이 모든 말만 하면 다 들어주지. 우리 한번 시간 맞춰보자. 아빠도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외식 한번 하고 싶네. 우리 박 여사도 보고 싶고 요즘 일이 힘든지 전화하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밖에 안 해서 내가 너무 미안했단다. 아빠 사업이 잘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빨리 좋은 날이 올 수 있게 힘써보자. 알겠지?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는 우리 아빠.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해서 저도 아빠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라고 말하는데 어찌나 손이 거칠고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는지 거칠어진 손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크림 발라주면서 손 관리 잘하시라며 아빠 손에 핸드크림 지어줬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남자는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면서 저에게 다시 주려고 했지만 제가 아빠 안주머니에 넣어주며 한동안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에게서만 나는 냄새가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빠도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있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있는 자체만으로 저희 가족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밝게 웃으며 씩씩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서며 조만간 다시 내려오겠다고 아빠와 약속하며 뒤돌았는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저에게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며 구겨지고 기름때가 묻은 10,000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괜찮다며 아빠 필요한데 쓰라고 했지만 계속 거절을 할 수 없어 결국 받곤 작별 인사하는데 버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손 흔들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에 저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집에 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모두가 같이 쉴 수 있는 주말에 같이 만나서 외식하기로 약속 날짜를 잡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부푼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다가왔고 만남을 약속한 장소에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엄마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시간 빼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아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너희 아빠 만나는 게 아마 몇 년 만인 것 같다. 워낙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긴 시간을 못 보고 살았구나. 그런데 좀 늦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혹시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한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시간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엄마, 아빠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통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피곤하셨는지 대답도 잘 없으셔서 주무시다 받으신 것 같아. 일단 끊긴 했었는데 오늘은 저도 준비하느라 바빠서 전화통화를 못했어요. 엄마는 오늘 전화한 적 있어요? 아니, 나도 없지. 엄마도 준비하는데 바빠서 전화할 틈이 없었지. 오시겠지. 어제 통화했으면 오늘 오는 건 잊지 않으셨을 거 아냐. 핸드폰 관리를 못해서 꺼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렇게 저희는 1시간에서 3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될 때까지 전화통화 한번 연결되지 않고 오지 않는 아빠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저와 엄마의 눈빛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불안감에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해봤지만 꺼져 있는 핸드폰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단 오늘은 너무 늦어버렸으니 내일 다시 통화해보자며 새벽부터 식당 일을 시작해야 해서 엄마는 버스 타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별일 없을 거라면서 걱정 말라며 전화로 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새벽에도 전화해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월차를 내고 아빠가 일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일하던 현장에 도착을 했고 사무실에 들어가 상황을 물어보니 일을 그만둔 지 꽤 되었다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저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건설 현장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 접수 후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엄마한테도 전했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타들어가는 마음 붙잡고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숨을 거둔 지 며칠 된 것 같다는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괜찮냐면서 주방 아줌마분들의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고 저는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아빠가 계신 곳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그리곤 싸늘하게 누워 계신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저희는 통곡하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전날에 만나기로 통화까지 했었는데 체온을 느낄 수 없는 차가운 아빠의 굳은 손을 만지며 하염없이 울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준 물건에는 왜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는 문서와 그리고 유서가 있었고 제가 손에 바르라며 쥐어줬던 핸드크림이 있었습니다. 핸드크림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딸 지영이 거라고 아빠가 쓴 글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보험 증서와 유서를 확인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글은 길지도 않았지만 짧은 글에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지영아, 네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나와서 조그만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꽉 쥐었던 그날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네가 태어나면서 내 삶은 변했고 항상 행복했단다. 그렇게 작디 작았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가 걱정된다고 멀리도 보러 와주고 정말 고맙구나.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단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빠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에 너무 서러워하지 말거라. 미안하구나. 해준 거 하나 없이 너에게 언제나 부족한 아빠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아빠 마음도 많이 아프구나. 그래도
항상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만 생각하거라. 사랑하는 나의 딸 지영아, 한 번 더 보고 싶구나. 얼굴 한 번만 더 만져보고 싶구나. 마지막 날 아빠를 끌어안았을 때 정말 살고 싶었단다. 그리곤 뜬금없이 지영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구나. 놀러 갔을 때 핫도그 하나 더 먹고 싶다고 말하던 우리 딸, 사주지 못해 손가락 빨며 아쉬워하던 모습이 아른거려 너를 안았을 때 눈물이 흐를 뻔했구나. 하나 더 해줄 걸, 더 많은 걸 해줄 걸. 내심 떠나려니 미련만 남는구나. 아빠 잘못 만나 이 세상에서 행복을 안겨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 지영아, 항상 어깨 펴고 움츠리지 말거라. 항상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거라. 아빠 먼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그리고 못난 아빠 만나서 고생만 한 불쌍한 너희 엄마 잘 챙겨주고 언제나 사랑했다고 전해주렴. 사랑하는 나의 딸 지영아, 항상 행복하거라. 짧지만 힘들게 적어 내려간 듯한 꼬불꼬불한 글씨와 중간중간 눈물 자국이 남아 잉크가 번져있는 편지지를 가슴에 묻고 아빠를 큰 소리로 부르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빠는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사망보험금, 이게 최선이었던 걸까요? 아빠는 다 그런 건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이 있는데 왜 숨기신 걸까요? 저희는 가족인데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요?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도 없고 사망보험금 남겨두고 가신다고 저와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예전처럼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찾아와 주질 않네요.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때가 언제이든 기다려주세요. 다시 만났을 때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떠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